한 젊은 남자가 농장 일을 포기하고 도시로 향했지만 일주일 만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학업도 포기한 채 혼자가 된 이 청년은 앞날이 막막해 보였죠. 하지만 수십 년 후 이 사람은 헨리 포드가 되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며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1863년 미시간주 디어본의 농장에서 태어난 헨리 포드는 장남으로서의 농장 책임들을 자주 피해 다녔습니다. 5명의 형제 자매들이 들판에서 뛰어놀 때 헨리는 대부분 재부던 집안에서 시간을 보냈죠. 이웃들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소년이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헨리가 실내에서 시간을 보낸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계에 완전히 매혹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뜨개질 바늘을 드라이버로 갈아서 쓸 정도였어요. 집 주변의 시계나 농기구들을 분해하고 조립하며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학교는 농장보다도 더 지루했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8학년을 마치지도 못하고 그만뒀죠. 헨리는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더 선호했고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을 모집해서 물레방아부터 소형 증기 엔진까지 다양한 기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프로젝트들은 종종 작은 폭발이나 부상으로 끝나곤 했지만 헨리의 기계적 재능은 분명했어요. 가장 큰 전환점은 13세 생일 때 아버지가 선물해준 회중시계였습니다. 헨리는 재빨리 분해하고 조립하는 법을 혼자 익혔고 곧 동네 사람들의 시계를 수리해주며 돈을 받기 시작했죠. 불과 몇 달 후 디트로이트 여행에서 헨리는 인생을 바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증기 엔진으로 구동되는 자주식 트랙터를 본 거였어요. 헨리는 그 기계에 완전히 매료되어 자신만의 그런 차량을 만들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비극이 닥쳤어요. 헨리의 어머니가 출산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세상 누구보다 어머니와 가까웠던 헨리는 깊은 슬픔에 빠졌죠. 어머니 없는 농장 생활을 메인스프링이 빠진 시계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저도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운명이라고 느꼈거든요. 아버지는 그가 가업받기를 기대했지만 이런 긴장감, 헨리가 마침내 16세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할 때까지 계속습니다. 가업을 버리고 디트로이트로 향한 것은 아버지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고 두 사람의 관계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었어요. 디트로이트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한 지 일주일 만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헨리가 해고당한 거였죠. 갑자기 새로운 도시에서 수입 없이 혼자가 되었지만 놀랍게도 아버지의 지원으로 구출되어 오래된 지인이 운영하는 기계 공장에서 수리공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헨리는 이모와 함께 저렴한 숙소를 구했고 두 직장 사이에서 보석 수리공으로 야간 근무도 했어요. 주당 $55를 벌어들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수리공 역할 덕분에 다양한 기계들을 실험해 볼 수 있었다는 점으로 이는 그가 결코 받지 못했던 귀중한 교육이었습니다. 9개월 동안 일한 후 헨리는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웠다고 판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882년에 이웃이 새로 산 증기 엔진을 작동시켜달라고 요청했어요. 평생 증기 엔진을 직접 작동시켜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헨리는 즉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큰 진동기계 앞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차분하게 그것을 작은 기관차라고 불렀어요. 헨리는 불을 피우고 밸브를 조정했고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은 너무 기뻐서 헨리에게 하루 $3의 급여로 정규직 일자리를 제안했고 증기 엔진 운영자로서의 명성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여름이 끝날 무렵 웨스팅하우스 회사 담당자가 와서 헨리에게 증기 엔진 수리공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헨리는 이를 수락하고 다음 몇 년간 여름마다 미시간과 오하이오 지역에서 엔진들을 수리했어요. 겨울 동안에는 자신만의 증기동력 차량을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증기동력 차량은 1769년에 만들어졌고 궤도에서만 작동했어요. 헨리는 일반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원했지만 증기 엔진은 빠르고 궤도 없는 차량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무거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꿈은 있었지만 현실로 만들 방법이 없는 것 같았죠. 잡지를 넘기던 중 헨리는 무소음 가스 엔진이라고 설명된 발명품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서 무시했지만 몇 년 후 한 회사에서 그런 엔진을 수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 경험은 헨리의 가솔린 연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생산했고 엔진 자체도 훨씬 가벼웠거든요. 헨리는 마침내 자신의 무마차에 동력을 공급할 기계를 찾았다는 걸 알게 됐고 약혼녀 클라라에게 가솔린 엔진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도록 디트로이트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다행히도 헨리는 실제로 일주일 전에 에디슨 조명회사의 수리공으로 일자리를 수락한 상태였어요. 토마스 에디슨은 헨리 포드의 영웅 중 한 명이었고 이곳이 일하고 배우기에 이상적인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헨리는 회사에 빠르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곧 수석 엔지니어로 승진했어요. 급여가 주당 $8로 2배가 됐고 무엇보다 그 직책은 호출 대기 업무만 요구했기 때문에 자신의 창작물들에 더 많은 시간과 자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회사 리조트에서 헨리는 마침내 토마스 에디슨을 직접 만났고 에디슨은 그 아이디어를 계속 추구하도록 격려해줬어요. 이제 그는 엔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았고 앞으로 3년 동안 자신의 첫 번째 무마차를 만드는 꿈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헨리는 공장에서 폐기될 뻔한 남은 부품들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기계를 연구했어요. 1896년에는 마침내 4바퀴 자전거라고 이름 붙인 차량을 완성했습니다. 사각형 셰시에 용접된 2대의 자전거로 구성된 이 차량은 1896년 6월 4일 이른 아침에 처음 주행했어요. 놀랍게도 이 차는 빠르고 안정적으로 달렸고 최고 속도 시속 32km로 당시 가장 빠른 자동차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헨리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4바퀴 자전거를 $200에 팔고 그 돈으로 두 번째 모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3년이 더 걸렸지만 완성되었을 때는 더 크고 빠르며 더 부드럽게 달리는 훨씬 개선된 버전의 자동차를 갖게 됐어요. 전업 발명가가 되고 싶었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자가 필요했습니다. 1899년에 자금을 모아서 자신의 회사를 시작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헨리는 부유한 목재 판매업자를 자신의 차로 5.6km 드라이브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드라이브가 끝날 무렵 그 판매업자는 헨리의 차에 너무 매혹되어서 새 회사에 투자하기로 즉시 동의했죠. 총 12명의 투자자와 $15만 5천 자본금을 확보해서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가 1899년 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헨리의 목표는 대중이 감당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잘 만들어진 차량을 생산하는 것이었어요. 불행히도 이는 주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제작 품질이나 신뢰성에 관계없이 다양한 차량을 가능한 한 빨리 생산해서 부유한 애호가들에게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하기를 요구했어요. 헨리는 끊임없는 생산 지연으로 분노한 주주들과 계속 갈등했습니다. 주주들은 더 높은 수익을 원했고 헨리는 완벽함을 추구했거든요. 차량들은 품질에 비해 너무 비쌌고 결과적으로 회사는 수익성이 없었으며 계속해서 문제와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는 개업한 지 불과 2년 만인 1901년에 해체됐어요. 첫 번째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지만 헨리는 적어도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장기간 하나의 차량을 작업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어요. 헨리는 당시 다른 경주용 차들이 실제로는 너무 파워에 집중했다고 생각했고 차량을 더 가볍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경량 시티카를 생산하는 것이었지만 헨리의 최근 레이싱 우승들은 그를 완전히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레이싱카를 만들고 가능한 한 빨리 달릴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회사와 마찬가지로 헨리는 승용차 생산에 집중하는 대신 개별 레이싱카의 기계적 성능에 집착했습니다. 결국 헨리 포드를 수석 엔지니어에서 교체하기로 결정했어요. 헨리 포드는 헨리 포드 회사를 떠나면서 자신의 이름에 대한 권리를 $900와 4기통 디자인에 돌려주는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사업을 캐딜락 자동차 회사로 재편했고 그 회사는 큰 상업적 성공을 거뒀지만 헨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레이싱으로 돌아와서 1901년에 경쟁자들을 압도한 획기적인 포드 999를 만들었습니다. 2년 후 이 차의 다음 버전은 시속 90km의 최고 속도로 모든 미국 주행 기록을 경신했어요. 이런 성공은 헨리 포드의 명성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렸고 1903년에 포드 자동차 회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동차가 여전히 부유층의 사치품이었을 때 헨리는 항상 그것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그는 일반 대중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회사의 첫 번째 제품은 모델 A로 알려진 이 기통 8마력 승용차였고 $750에 판매됐어요. 적절한 시작이었지만 이 자동차는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여러 명의 작업자가 매일 2-3대의 자동차를 완전히 손으로 만드는 매우 느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헨리가 시카고의 도축장을 방문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소사체가 자동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각 작업자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조립라인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헨리는 자신의 자동차 공장에 조립라인 혁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산 과정을 일련의 작은 개별 작업들로 분할한 다음 각 작업자에게 하나의 작업을 할당해서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 없이 즉시 반복해서 빠르게 완료할 수 있었어요. 공장 효율성이 500% 증가했고 300명의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헨리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자동차 중 하나가 될 모델 T를 출시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저렴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조작하기 쉬운 자동차를 원했어요. 모든 모델 T는 동일한 교체 가능한 부품과
검은색 페인트로 만들어졌으며 상세한 사용 설명서가 함께 제공됐습니다. 이는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회사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줬어요. 1914년까지 헨리는 미국 내 다른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도로 위의 모든 차 중 절반이 포드였고 놀랍게도 모델 T가 인기를 끌자 헨리는 꾸준히 차 가격을 낮췄어요. 가격을 더 낮추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차를 구매하게 하고 가장 인기 있는 선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생산이 끝나기 전에 1,500만 대 이상의 모델 T가 판매됐습니다. 하지만 헨리 포드는 큰 문제에 직면했어요. 많은 직원들이 새로운 직업에 극도로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전체 자동차를 조립하는 것에서 매일 같은 단조로운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조립 라인 스타일 생산으로 모든 기술과 장인 정신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많은 직원이 그만두었고 포드 자동차 회사는 380%라는 매우 높은 이직률에 직면했죠. 헨리 포드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근로자의 급여를 하루 2.5달러에서 5달러로 2배로 늘렸고 무료 영어 수업을 제공했어요. 그는 또한 근무 시간을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해서 직원들에게 주말 휴가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당시의 규범에 완전히 어긋났고 헨리는 익숙한 문제에 직면했어요. 주주들이 분노한 거였습니다. 마치 주머니에서 돈이 훔쳐져서 아무 이유 없이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하지만 전국의 근로자들이 곧 디트로이트의 포드 공장으로 몰려들어 도시의 경제 호황을 가져다 줬습니다. 헨리가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이기로 결정함으로써 세계의 8시간 교대 근무를 일정에 추가할 수 있었고 공장은 하루 24시간 가동되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기업이 8시간 근무일과 주 5일 근무 모델을 사용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헨리 포드 덕분입니다. 하지만 당시 주주들은 변화를 진전으로 보지 않았죠. 그들은 헨리에게 임금 인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그가 거부하자 법정에 세워서 의도적으로 돈을 낭비하고 주주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헨리는 자신의 사업이 빼앗기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1906년에 자신의 개인 저축을 사용해서 회사 주식을 충분히 매수하여 소유권 지분을 51%까지 늘려 지배주주가 됐어요.